이건 뭐죠? 한국이 허락해야? 이 기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구체적인 한국이 뭘 허락해야 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고 일단 이 전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스타였던 임효준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국 귀화를 선택한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면서 에이스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마치고 중국 여권을 받아서 지난 5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마치는 대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이제 임효준이 아니라 이제 뭐 린샤오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베이징 올림픽이 그러니까 내년 초에 열리는데 그러면은 임 선수가 한국 국적으로 국제 대회를 출전했던 날로부터 3년 이게 아직 지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실제로 2022년에 올림픽을 뛸 수 있을지, 뭐 그 가기 올림픽만을 위해서 간 건지, 뭐 그 이유를 가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만 알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올림픽을 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2019년 3월 10일에 국제 빙상경기 연맹 세계 선수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국제 관련 규정을 보면은 양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했던 날로부터 3년 이후가 지나야 다른 국적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어떤 불이한 어떤 원인들이 생겨서 뭐 3월 뒤, 4월 뒤로 미뤄지지 않는 한 중국 국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하필 중국이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 측도 이제 임효준 선수 같은 이제 뛰어난 선수가 오기를 원하고 임 선수도 이제 한국의 태극마크를 달기는 어려우니까 중국 국적을 따기 위해서 좀 귀화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재판 과정에서 성추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성추문 재판이 끝나야 되고 또 징계 절차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임 선수가 한국에서 바로 태극마크를 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임효준 선수의 에이전시인 브리온 컴퍼니는 2년 동안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다고 좀 귀화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기자가 설명한 뭐 이른바 성추문이라는 게 2019년 6월 그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던 도중에 대표팀 후배 바지를 잡아당겨서 신체 부위 드러나게 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지를 잡아당겨서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입건이 돼서 아직 대법원에서 지금 사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났었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인데, 자, 근데 교수님, 이거를 몰랐을까요? 이 3년 규정이 있다는 걸? 제가 볼 때는 3년 규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귀화를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심지어 드는 게 지금 이제 결국은 이 혐의가 이제 선수에게는 굉장히 뭐 족쇄처럼 이렇게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나오고 성폭력 치료 40시간 나왔는데 문제는 항소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올 만한 이제 상황이었으니까 무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당사자는 무지하게 억울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울함 때문에 결국 귀화를 해서 지금 3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런 이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한 번쯤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이 어려운 엘리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선수가 탄생한 건 맞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지금 안 된다 해가지고 징계를 주고 다시는 재활 불가능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만이 좋은 사례인지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변호사님,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중국 국적을 달았다. 약간 임 선수 본인도 올림픽 개최국의 어떤 국적으로 바꾸면 본인도 약간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어떤 생각으로 이 일을 추진했는지는 뭐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죠. 본인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올림픽 기간이 이제 변동되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그 한 달 차이 때문에 지금 출전이 힘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예외 규정이 혹시 있는가 찾아봤더니 예외 규정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우리나라 이제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이제 요청을 하고 동의 요청을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하면 어제 또 그 국제연맹이 여기에 대해서 또 승인을 하고 다 인정을 할 테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출전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중국 올림픽위원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정식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뭐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약간 좀 이 뭐가 됐든 국가대표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많은 좀 섭섭함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그 뭐 올림픽위원회에서 체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뭐 부탁을 하면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이게 요청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고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은 쉽지 않겠죠. 왜냐면은 이제 뭐라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절차적으로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 뭐 선수의 앞길을 막지 않는다는 뭐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고민이 좀 깊어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 임효준 선수의 올림픽 출전이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대표팀의 전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런 설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사건 인물이었고요.